확대 저는 플리즈. 네, 확대? 좀 작아요. 보인다. 보여요? 네. 크게 보여요? 네, 음, 충분합니다. 이 정도는? 너무 작아? 아니요, 저는 음, 괜찮아요. 조금만 더 근데 컸으면 공간 좋겠는데. 남으니까 더 키워도 되겠다. 이렇게, 이렇게? 보여, 잘 보여. 네. 이렇게. 어, 저는 그 처음 시작했던 이것에 대한 고민을 처음 시작했던 게 졸업작품이었던 소리신이었는데, 저 소리신에서 그 다음 학기에 사운드스케이프라는 프로젝트로 연장을 했었고, 이제 새롭게 하고 있는 프로젝트 이름은 Non-Quiet Meditation Study라는 스터디이고요. 조용하지 않은 명상이라는 이름으로 작업을 계속 하려고 하고 공부를 하고 있고 지금은. 그래서 이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내가 소리신이라는 작업을 왜 했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 연장해서 왜 계속 소리라는 매체를 다루려고 했을까 하는 생각을 베를린에 오기 직전에 이제 작업들을 정리를 해보면서 하게 됐는데 그때 베를린 오기 직전에 세 달이 본가에서 지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때 파주에서 이제 떠나서 본가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다시 지내면서 매일 운동을 하고 엄청 엄청 반복적이고 안정적인 일상을 살게 됐는데 그 당시에 느꼈던 것이 내가 뭔가 명상을 하는 이유가 그리고 그걸 소리로서 하고자 했던 이유가 뭔가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걸 빨리 없애고 잊고 싶어서 계속 나를 평화롭게 만들고 싶어서 근데 그것을 내가 좋아했던 어떤 테크노나 그런 뭐 전자음악이라는 그런 매체로서 표현을 해보자는 생각으로 뭔가 예술적인 표현 수단으로 그걸 찾아서 프로젝트를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그것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계속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게 결국엔 내가 표현하기 위해서 찾았던 수단이었던 것 같기도 해서 어떻게 보면 그 본질을 찾는 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정적으로 뭔가 계속 삶을 살다 보니 꼭 내가 어떤 소리를 만들어야 그런 표현이 가능한 게 아닐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사운드스케이프 자체에 좀 더 집중을 해보자. 뭔가 매체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개념 자체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됐고, 그래서 현재 제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어떤 소음이나 다른 리듬이 이미 존재하고 그 이미 존재하는 걸 알고 인지하면서 그 안에서 나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런 연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소음들이랑 부딪히는 방식을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거리를 어떻게 인지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 그래서 초반에 했던 고민은, 고민?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그때 이제 세 달 동안 매일 러닝을 하고 러닝하고 나서 러닝을 했던 데가 그 경기도에 탄천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탄천 길을 쭉 따라서 러닝을 하고 돌아오면 돌계단이 있는데 그 돌계단에 앉아서 좀 진정을 해야 하니 명상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는 소리를 그냥 들으면서 물 흐르는 데서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되게 시끄럽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지나다니는 소리가 러닝할 때 듣기에는 어떻게 보면 소음처럼 느껴지기도 했던 이유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꽂고 처음에는 듣고 싶은 노래를 들으면서 그 템포에 맞춰서 러닝을 했었는데 그때는 그 노이즈 캔슬링 뚫고 들어오는 아줌마들 수다 떠는 걸으면서 수다 떠는 소리라던가 개들이 짖는 소리라던가 탄천에 가면 사람 사는 소리가 다 들리니까 그런 게 되게 듣기 싫었고 그런 것들을 내가 무시해야 된다는 게 되게
번거로웠는데 그때 이제 명상을 앉아서 이제 러닝 끝나고 하면서 느꼈던 것이 그게 되게 효과적이었다고 느꼈거든요. 그냥 조용한 데서 어떤 명상원 같은 데서 절이나 이런 데 가서 했던 명상보다도 남한테 이걸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눈을 감고 있는 그 행위 자체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소리를 이렇게 듣고 하면서 그 소음들이 인지가 되는 순간으로 시작해서 그 눈을 감고 그 소리랑 동화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던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눈을 감고 있는 그 행위가 어색하지 않고 뭔가 밤에 잘 때는 눈을 감고 있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 평상시에 그 시끄러운 데서 눈 감고 앉아 있으려면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죠. 조용히 있으려고, 가만히 있으려고. 뭔가 그것들에 방해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고 한 5분 정도 앉아 있었더니 그냥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에서부터 이런 고민을 시작을 했던 것 같고 뭔가 이것들과 내가 굳이 동떨어져서 방해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구나. 그냥 존재하는 것 그 자체로 인지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나한테 되게 중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 이후에 생각을 했던 것이 주변을 내가 포용하는 그런 행동을 익히려면 그리고 뭔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내가 배우려면 좀 더 뭔가를 강하게 인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것과 내가 동화되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조용하지 않은 명상이라는 이름을 찾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명상이지만 완벽하게 자리가 만들어지고 조용하고 그런 환경을 찾아서 내가 명상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디에든 소음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그것을 내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시점을 찾는 과정을 기록해 보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에서 필요한 명상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왜냐면 이 세상에는 조용한 공간이 더 이상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소음이 그 소리 자체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건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랑 부딪히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그게 그리고 되게 교차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어떤 명상을 해야 하는 가장 완벽한 조건이라는 걸 아예 없애고 그냥 내가 그것과 동화되는 연습을 하는 것? 그래서 그 소음을 없애지 않고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점점 필수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렇게 내가 무언가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굉장히 멀어지면서 오히려 그걸 용서하면서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공부를 하려면 그냥 명상 자체를 공부하기보다도 내가 사람들이나 이 세상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책들을 요즘 좀 읽고 있고 로그인이 안 돼 있네. 그래서 이게 인스타로 그냥 기록을 하는 중인 거고 그 인스타에 보면은 그냥 링크를 걸어놨는데 링크가 왜 안 보이지? 그게 이 페이지의 링크거든요. 그래서 김소연의 사랑에는 사랑이 없다라는 책을 처음 읽었는데 이 책이 되게 솔직하게 그리고 스스로를 약간 타자라고 생각하면서 서술이 되는 책인데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랑 안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그런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어, 네. 그래서 필사한 거예요, 어떻게 이번 책 보면, 내용을? 네, 이거 필사한 거고, 그래서 내가 어떤 용기를 내야 그 사람을 사랑하고 동시에 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포용한다는 게 어떤 태도인 건지, 그리고 그게 용서랑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태도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지 되게 다양한 시점에서 보여주는데, 아마 제가 그냥 예상하기로는 김소연 시인 본인의 이야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스승을 인터뷰했을 때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것과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었어서 그래서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좀 더 와닿는 지점도 있었고 신기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태도들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책을 다 읽고는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책을 무라카미 하루키의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어 사실 다 읽지는 않아서 완벽하게 내가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이야기는 못 하겠지만 저 영화도 있지 그냥 않나요? 노르웨이 숲? 아닌가? 했을걸? 어, 그건 못 들어봤는데 음, 처음 듣는 얘긴데 상실의 시대 아닌가? 상실의 시대. 상실의 시대가 영화로 있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닐 수도 그런가? 있나? 모르겠다. 떠들었던 것 같은데. 있나 보다. 이게 다른 이 제목으로도 장면이 유명한 걸로 아는데? 딸기 쇼트케이크. 근데 어쨌든 네, 뭐 중요한 건 여기에 아니고. 나오는 인물들이 엄청 입체적으로 자기가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계속 나오는데 근데 그게 되게 가끔 더럽게 느껴질 때도 있긴 한데 그래서 좀 더 그 솔직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보고 싶어서 계속 읽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걸 읽으면서 느끼는 건 실제로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봐야겠다. 이제 그걸 시작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이 스터디의 최종적인 결과물은 아마 다큐멘터리와 음, 사운드스케이프 그 소리 작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솔직함. 멋있다. 뭔가 조용하지 않은 명상이라고 했을 때 아, 늦었다. 뭔가 제가 예상했던 거랑 아주 다른 방향이라서 재밌네요. 좀 지난번 그러니까 계속 이건 그냥 개인적인 어떤 인생 흐름에서 비롯된 변화인 것 같기도 한데 음, 최근에 계속 그 사운드 작업을 한 것도 있고 뭐 VR 작업을 한 것도 있고 뭔가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계속 해가지고 음, 그잘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을 어딘가에 이렇게 전시를 하고 보여주는 게 사실 4학년 졸업 전시 이후로 다 항상 그냥 너무 부담스럽게만 느껴져서 그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계속 했었는데 음. 그럼 지금도 고민이야 사실 내가 이걸 왜 안 보여주고 싶을까? 그래서 사실 결과물을 매체를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것을 스터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음, 뭔가 프로젝트로서
나 이런 거 했어 하고 보여주는 게 너무 스스로 뭔가 부끄러워서 갑자기. 그리고 소심해졌다기보다는 좀 모르겠어 왜 그렇게 달라졌는지. 원래는 나 완전 관종이었던 것 같은데 학교 다닐 때 막 옥상에서 파티하자고 사람들 부르고 막 그랬었는데 뭔가 졸업하기 직전 한 학기가 나한테 너무 음, 부끄러움으로 가득 찬. 왜 그랬을까요? 난 잘 모르겠어 아직도. 왜 그랬을지 내가. 졸업하기 직전 한 학기가 언제야? 그 우리 마지막 그거 학기. 말하는 거죠? 코스모스 학기? 응. 어, 어떤 부끄러움이 있었죠? 그 모두가 나에게 내가 마지막 학기니까 다들 내가 뭔가 엄청 성대하게 뭔가를 할 줄 알았나 봐. 그래서 나를 볼 때마다 그래서 이건 언제 할 거야? 그래서 저건 언제 할 거야? 나 이거 하면 초대해 줄 거야? 이런 얘기를 항상 했거든 나한테. 근데 그게 너무 듣기가 싫었어. 부담스럽고. 아, 그리고 단 하나도 하지 않았어. 그리고 마지막에 했던 그 상영회도 그래서 1대1로 사람들을 초대해서 볼 수 있는 형태로 했던 거였고, 모험 유닛 전시도 그때 물론 건강상의 이유도 있었지만 안 했고, 그게 되게 나한테는 항상 큰 고민이었어. 그 시기에.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도 원래는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명상을 하고 하는 그런 세션들을 주기적으로 처음부터 할 생각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혼자 책을 읽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공유를 하겠지만 뭔가 시끄럽게 작업을 하지 않게 된 이유가 뭘까 하는 고민이 계속 되는 중. 개인적인 고민으로는. 그러게요. 그거는 뭔가 저희가 알 수 없는 어떤 단단의 어떤 개인적인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어떤 그냥 뭐라고 하지? 되게 어떤 단순한 취향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스타일의 변화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전시라는 게 꼭 이렇게 사람들이 가득 모아, 그러니까 보여준다는 게 전시의 형태로만 음.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게 되게 뭐 본인한테 아쉬움인가요? 왜 예전에는 이렇게 좀 더 뭐라고 해야 돼? 좀 더 적극적으로. 적극적이라고 해야 되나? 아까 좀 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한 사람들과 응, 그런 응, 거를 그런 거를 했었는데, 응. 응. 그러니까 그게 아쉽긴 해. 뭔가 음, 내가 그러니까 피드백을 받지 못하니까. 그게 아쉽다면은 뭐 근데 뭔가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 뭔가 내보내기 전에 내가 더 쌓고 싶을 수도 있는 거고, 내 안에서 뭔가 정리되지 않았을 때 굳이 밖으로 내보내는 것보다 내 안에서 정리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잖아. 잖아. 그래서 그런 걸 지금 쌓아가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 뭔가 씨앗이 싹이 트기 전에 맞아. 뿌리를 내리는 과정. 이런 게 처음이라서 그런 것 같아. 나 어. 항상 결과물이 있었거든. 그냥 언제든 아, 보여줄 수 있는 그럼 뭔가 약간 단단해. 그게 바뀌었나 봐. 스타일이 바뀌었나 작업성. 봐. 맞아. 응. 많이 바뀐 것 같아. 근데 변화된 그 스타일이 그냥 스타일이 변했고 그게 만족스러우면은 사실 상관이 전혀 없는 건데, 음, 어떤 예전에 어떤 그게 더 이상 그런 욕구가 없다는 게 아쉬움이라는 건가요? 그치. 음, 난 진짜 내가 진짜 너무 엄청난 큰 거대한 관종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는 게 내 눈에는 너무 보였으니까 그거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게 약간 아쉬웠던 것 같고 나도 모르게 그냥. 그런 걸 수도 있고. 응. 근데 얘기 들어보니 맞는 말인 것 같아. 뭔가를 준비하고 하는 것을 요즘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 과정을
굳이 내가 보여주지 않아 뭐 인스타가 있긴 하지만 굳이 내가 나의 본 계정에 뭔가를 올리고 홍보하고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것도 내가 그걸 원해서인 것 같아서 지금은. 음. 그냥 정말 어떤 계절도 겨울이고. 계절도 겨울이. 그러니까 그런 거 정말 단순하게 어떤 4년이 파티에서 4년 동안 짧지 않은 시간이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예전처럼 커다랗게 전시를 꾸리고 사람들을 모으는 건 이렇게 쉽게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다른 방식보다 좀 더 에너지가 들 터인데 그거에 좀 지친 걸 수도 있지 않나? 왜냐면 또 그 시기가 코스모스 때 이제 독일 갈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모로 신경 쓸 게 많았을 거고 그런 게 많이 겹쳐서 뭐 그런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얼핏 들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말을 듣는 게 특히 나한테 파티 언제 열어줄 거냐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사람들이 내가 디자인을 했었으니까 그때는 그래서 학교를 안 갔어. 그런 얘기 듣기 싫어서 그냥 일부러 사람들 안 만나려고 하고 남은 알걸? 아까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어떤 응, 기대나 어떤 상이 생겨버려서 그거에 좀 지쳤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랬어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또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어떤 나에 새로운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들과. 어쩌면 그럴 수도 있죠. 모르니까. 그니까 음, 어쨌든 중요한 시기를 저는 보내고 있네요. 네, 사람 사는 방법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아사쿠라는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아사코? 네, 일본 영화인데 막 그렇게 그거 어울리는 영화는 추천해주세요. 응? 진짜 그런 것들 추천해주세요. 네, 아사코는 어떤 거죠? 그냥 일본 영화고 로맨스라면 로맨스 영화인데 음, 하마구치 류스케 영화고요. 아, 아 정말 솔직하다. 정말 저 사람 솔직하다. 그 극중 인물 주인공 이름이 아사코인데 저 사람 정말 솔직하고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구나. 음, 알겠다. 그 행동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런 음, 사람의 마음을 본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음. 아, 그리고 얘기를 안 했던 게, 내가 베를린에 와서 그 데이팅 앱을 계속 해보면서 진짜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그, 그 과정에서 만났던 진짜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 뭐 친구가 되기도 하고, 데이트를 하기도 하고, 뭔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존재하는 플랫폼인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는데, 정말 다양한 군상이 존재하는구나, 그 안에. 인간 군상이. 그래서 그걸 좀 더 파보기 위해서 요즘에 데이팅 앱을 공부를 하고 있고요. 잘하고 좀 있습니다. 인류학, 웃기긴 인류학. 어? 사람을 공부하는군요. 그냥 데이팅하고 싶은데 지금 갖다 붙인 거 아니에요? 아니, 데이팅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프로필 같은 거를 분석해보고, 실제로 만나보고, 막 그런 걸 해보고 있었어, 최근에. 내가 왜 이걸 원할까에서 그 생각이 시작이 됐었는데, 내가 이걸 왜 시작을 했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뭘 원하는 걸까? 왜냐면 나 진짜 너무 웃겼던 게, 거기 지금 데이팅 하는 이유, figuring out the dating goal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데이팅 유형을 정할 수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 50% 이상이야.
근데 그게 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앱을 깔았을 텐데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른다고 써놓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간단히 뭐라 썼어? 나 거기 어. 그게 있어. long term relationship, short term relationship, figuring out, 그리고 뭐 friends, 그리고 그 안에서도 막 세부로 막 내가 롱텀을 원하는데 짧은 관계에도 열려 있다. 뭐 짧은 관계를 원하는데 긴 관계에도 열려 있다. 막 이런 걸 선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지. 근데 그 중에서도 난 뭔지 모르겠다라는 걸 선택한 사람들인 거잖아. 나는 롱텀인데 짧은 거에도 예술. 열려 있다를 선택을 해뒀어. 음. 근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나는. 그 인간 관계에서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면서 사람을 계속 만난다는 게, 그리고 내가 뭘 원하는지를 모를 리가 없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그냥 거의 취조하듯이 채팅하면서 대화를 해보고 그걸 기록하는 중인데, 너무 재밌어. 그래서 나중에 쌓이면 이런 재밌겠네. 것도 다큐멘터리로 나중에 만들어도 재밌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밌겠다. 그것도 나중에 볼 수 있겠네요. 보여준다면. 베를린에서 데이트하는 사람들. 이렇게. 재밌는데? 제목 괜찮네. 궁금한데? 그거랑 나중에 또 같이 명상하면 재밌겠다. 그 사람들이랑. 대화하고 명상하기. 응. 약간 병맛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처럼.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가득 않고. 참고로 이거 그 단축키 없나? 구글